저는 요거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새로운 전술을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적인 라인업, 고정적인 전술,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그냥 계속 잘하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변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경기가 황인재가 시작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클린시트가 6번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다른 선수들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인재도 잘하고 있다라고 박태하 감독님이 황인재 선수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고요. 박 감독은 기선제압 앞에서 윤민호, 허영준이 최전방부터 압박하는 것을 주문했고 팀의 전술대로 잘 움직여줬다. 수비 시발점 역할을 잘했다. 사실 힘들 거다. 협력 수비도 강조했는데 잘 지켜줬다. 수적 열세에도 같이 움직여서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골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박 감독님은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다. 최전방이 터지지 않고도 상위권에 있다. 반대로 터지면 더 좋을 것이다. 고민은 있지만 스스로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다. 근데 진짜 이 박태하 감독님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포항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 이게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언더카드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축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포항의 스쿼드를 보면 진짜 이런 선수는 많진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임드가 없잖아요. 막 국가대표 센터백이 없고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없고 국가대표 공격수가 없고 국가대표 윙어가 없고 국가대표 골키퍼가 없는 게 포항이에요. 그쵸? 근데 이 짬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신강훈 선수, 김인성 선수, 완델손, 오베르당, 황인재, 그러니까 다 K리그의 잔뼈 굵은 사람들. 거기다가 뭐 허용준 같은 경우에도 K리그 잔뼈 굵지, 그리고 한찬이도 꽤 굵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짬 있는 선수들이, 전민강도 그렇고 이 짬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 근데 오늘 경기만 봐도 그 짬 있는 운영을 좀 느낄 수 있었고, 감독님한테도 확실히 짬바가 느껴졌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하다가도 우리가 수적 열세가 되니까 그냥 공격 포기해버리고 아예 그냥 내려앉아버리고, 그 다음에 공격을 가다가도 코너 플래그 쪽으로 가서 시간을 좀 끌어버리고, 이런 게 확실히 포항으로부터 좀 저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더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태하 감독님은. 어쨌든 제가 K리그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번 시즌 K리그로 그래도 팔로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확실히 무서운 거다. 이거를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습니다. 경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딱 퇴장 당하자마자 허용준 빼면서 어정원 투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김동진 지칠만 하니까 김동진 빼버리면서 거기다가 한찬이 넣어서 오베드ያን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포항은 1대0을 한 명이 적은 상태에서도 지켜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엄청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10명이 뛴 거 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거 보면 좀 확실히 짬이 무섭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고, 광주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아까 김코치랑 얘기한 것처럼 언더래핑을 미친 듯이 나가는 선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버래핑을 막 엄청 적극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플레이한 것도 아니고, 지구인 있고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도 백스리로 운영이 되던 시간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미드필드 진에 그러니까 가운데 너무 선수가 많았어.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저는 오늘 사실 광주 축구가 저는 이번 시즌 그래도 가장 재밌어서 그냥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솔직히 오늘 좀 그냥 느꼈거든요. 딱 선발 명단 보는데 선발 명단에서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백하가 선발로 나왔다라는 거. 차라리 빅토리였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백하가 선발로 나온 거,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지난 경기 인천 경기에서 김한길이 골을 못 넣긴 했어요. 근데 김한길이 경기력이 나빴냐라고 하면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른쪽 윙에서 김한길이 되게 잘 흔들었어요. 골만 못 넣었지. 근데 김한길이 굉장히 잘 흔들었는데 김한길이 오늘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난 경기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면서 흔들어 제껴서 결국 골을 못 넣었지만 정지용이 굉장히 잘 흔들었거든요, 지난 경기. 근데 그 잘했던 정지용이 공격적으로 봤을 때 잘했던 정지용이 안 들어왔고, 이게 좀 저는 아쉬워요. 갑자기 백하라니. 그 다음에 정호연을 선발로 쓰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상기를 38분 만에 포포비치랑 교체를 하면서 오른쪽 백으로 다시 쓸 거였으면 그냥 이상기를 먼저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런 좀 뭐 내부 상태, 선수들의 컨디션, 이 선수가 몇 분밖에 못 뛰는 거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제 발언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거는 교체 실수도 맞고요, 선발 실수도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빅토리 명단제를 됐다라는 게 저는 사실 오늘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항 이번 시즌 성적 잘 내고 있잖아요. 이 멤버가 잘 안 바뀌어요. 멤버가 막 극단적이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번 주는 좀 이해할 수 있긴 해. 왜냐? 일주일에 3경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3경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중간 경기 때는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문민석 카드 중앙 미드필더에 뛰기에는 아직 벅찬 선수이지 않을까. 이 선수가 뭐 원래 미드필더다라고도 하지만 윙에서 뛸 때는 그래도 언더카드로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미드필더에서 과연 문민서가 4-4-2의 미드필더로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어려울 거고. 그러면 애초에 그 자리에 이강현을 먼저 차라리 쓰다가 정호연을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아쉽기도 하고요, 광주의 경기에 있어서 좀 실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많이 속상하다. 그래도 경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다. 홈팬들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자신감 문제인 것 같다.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실수가 나온다. 과감하게 주문을 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막 14경기 실점이 나오고 있다. 이 감독은 너무 쉽게 실점하고 있다. 잘하다가 한 번 넘어갔을 때 실점으로 연결된다. 가끔 감독인 덕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선수들이 고생하는 것 같다. 덕을 더 쌓아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전방 교체 카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포포비치를 위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니 이거 진짜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포포비치나 이상기 선수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른 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율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계속 좋아질 것 같다. 풀 경기를 뛰지 않다가 뛰고 있는데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다.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감독은 지난 인천 후 기자회견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이 감독은 논란에 대해 답을 축구로 찾았다. 이 감독은 축구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그날도 내려와서 리뷰하고 내 스스로 나를 더 괴롭히려고 축구에만 더 집중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플레이, 새로운 전술, 선수들의 성장에 대해 더 신경 쓰자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독일 속담에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로워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잘하는 것을 갈고 닦을 수밖에 없다. 미쳐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말했다. 나부터 축구에 미쳐 날뛰겠다라고 했다. 멋지긴 하다. 멋진데 저는 요거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새로운 전술을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적인 라인업, 고정적인 전술,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그냥 계속 잘하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변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전술보다는 베스트 멤버를 갈고 닦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은 변화를 주는 게 현재 이 광주 팀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영화를 봐도요, 트랜스포머 자동차가 막 컷마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있다가 내가 변신해야 될 때만 변신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경기에만 그 특정 팀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맞지, 계속 변신을 매 순간마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전 좀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광주의 선수의 퀄리티의 문제다, 전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멋진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멋진 경기력을 꽤나 오랜 경기 동안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번 시즌에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근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잘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모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와 감독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겠죠. 허나 그 노력이 한 곳에 몰려야 될 때 요거 한 경기, 여기서 한 경기, 이 전술 한 경기, 저거 한 경기, 이게 너무 이 집중도가 분산이 되고, 심지어 그 분산이 될 때마다 라인업이 너무나도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더 큰 분산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쪽으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느낌인 거야.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냥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브리엘을 좀 더 살려야 한다. 가브리엘을 좀 더 살려줘야 되는데 이 가브리엘을 너무 못 살려요.
이 가브리엘에게 공이 조금 더 투입이 돼서 물론 가브리엘이 오늘 완델손을 만나서 힘들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김진수를 만나도 좀 힘들어했고요. 가브리엘이 홍철을 만났을 때도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 아직 가브리엘도 어린 선수고 이 선수도 경험이 부족한 선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험치가 진짜 이렇게 높은 선수들을 만났을 땐 힘들어하는 게 맞아.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가브리엘에게 연결을 몇 번 더 했더라면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에 패스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번 봐보면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과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했을 때 골키퍼에 김경민 나왔고 유현석, 안영규, 포포비치, 김진호, 안혁주, 정호연, 최경록, 가브리엘, 이건희, 이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강원과의 경기를 보면 김경민 나왔죠. 그 다음에 두현석, 똑같이 안영규 나오고 포포비치 나오고 김진호, 이렇게 포백과 골키퍼까지 변화가 없었죠. 그러면서 엄지성이 투입이 되면서 정호연이 들어오고 안혁주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브리엘이 빠지고 박태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이랑 이균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경기 때도 보면 벤치에 멤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경록, 가브리엘 두 선수 다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첫 경기를 승리를 잘하고 변화를 또 가져갔어요. 포항대 광주 경기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최공록이 다시 들어오고 안혁주 들어오고 엄지성 있고 이민기 이제 들어오면서 이건희 들어오고 이균 뛰었죠. 대구 경기 백스리로 바뀌었죠.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 기준에서 이게 백스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문민서가 이제 또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명단이 좀 바뀌기 시작하죠. 또 인천 경기 보면은 또 명단이 많이 바뀌었죠. 김한길 들어왔고 박태준 다시 들어오고 문민서 왼쪽 갔고 백하 뛰고 오우성 뛰고, 김천 경기 보면 이날 안영규가 이제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명단에 있어서 이강현이 또 선발로 나오면서 문민서가 나오고, 전북 경기도 또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화가 많으면 선수들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경기력이 나오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 선수들끼리의 호흡도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쉬움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부상 여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최경록 있잖아요. 여러분들 최경록 나 90분 뛰는 것 좀 봐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광주 축구 보면서 가장 봐보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최경록 90분 좀 봐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 선수가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닌데 저 선수가 90분을 뛰지를 못해. 그게 조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익균도 이익균인데 그냥 백하 선발이 뭔 말이야 갑자기. 최근에 백하가 명단제에 꽤나 당하지 않았나? 제 기억에는 백하가 그때 경기 뛴 이후로 명단제에 꽤 오래 당하지 않았나? 빅토리 갑자기 또 명단제를 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난 진짜 아산이도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이랑 똑같아요. 지금 토트넘 축구에 손흥민 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토트넘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 빼고 하는 거랑 손흥민 이씨 하는 거랑 엄청 다른 거 아시죠? 그게 아산이에요.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국대는 뽑히잖아요. 아산이가 지금. 아니, 아산이가 국대에 뽑힌다고 하고 유로에 뽑혔다라고 한 것 같은데 아산이 알바니아 예비명단에 광주 아산이 뽑혔습니다.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야. 난 이 선수를 좀 보고 싶긴 해요. 만약에 오른쪽에 아산이 넣고 공격수에 가브리엘 넣고 왼쪽에 엄지성 넣고 하면 또 다르게 매력적이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기자회견 호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